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 강절도 사건보다는 이제 그 매상 문제였었어요. 이제 가게 그 매상이 본인은 물론 이제 믿고 뭐 매니저도 맡기고 종업원들한테도 이제 그 매상을 맡겼는데 이제 몇 업소에서 이제 특별히 연락을 받던 게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근무하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 매상 관리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물론 뭐 갑자기 어떻게 저희가 뭐 협회 회원들이라든가 임원을 모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언론 홍보를 통해서라도 경각심을 좀 일으켜줘야 되겠다. 연말연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업소에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업주분은 이제 사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장기간 동안 이제 믿었던 그 매니저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 매상을 계속 손을 댔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몇만 불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저희가 연말연시가 되면서 뭐 언론 신문지상을 벌써 했지만 지금 강절도 사건은 지금 이제 번번하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일단은 뭐 연말연시 맞아서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각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경각심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회장님하고 오늘 또 그런 이제 강절도 예방이라든가 경륜 관리라든가 또 종업원 뭐 매니저 관리에 대해서 일단 우리 캔박 교관께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하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안성원 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또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취지에 대해서 이제 서승건 사무총장님이 이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외식업체의 연말연시를 맞아서 현금 관리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캔박 교관님께서 이제 바쁘시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금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외식업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캔박 교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리스 가운데서 아마 사격을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번 이제 9월 27일 날 이제 인터내셔널 사격대에서 우승을 했어요. 텍사스에서. 그리고 또 10월 7일 날 또 미주리에서 열렸던 또 이제 사격대에서 또 우승을 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출장이 많아요. 대회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때 제가 잠깐 이제 그 경력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부 특수요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견해서 미 대사 이제 경호요원으로 한 8년 또 근무를 하고 오셨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 특공대 수화팀에도 한 12년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이제 연방정부 이제 특수교관으로 있고 또 크레이 카운티에서 이제 폴리스 그 교관으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들을 지금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물론 뭐 기내 카운티에도 지금 저희 뭐 1.2세라든가 젊은 친구분들이 지금 뭐 기내 폴리스 디파마 이런 데 계시지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어떤 그 경험을 이야기 듣기에는 그분들이 또 업무상으로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할 거라서 이제 제가 캔박 교관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먼저 우리 캔박 교관께서 이제 지금 뭐 이 한인타운이라든가 있어서 이제 강제월도 사건 그러니까 오늘 3가지 정도를 일단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이제 강제월도 사건, 그다음에 이제 매상 관리, 또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요즘은 또 가게를 이제 끝난 후에 또 집까지 쫓아가는 경우들이 번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뭐 집까지 가는 동안 또 범행을 하려고 집을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범행을 한다든가 이런 또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종업원들, 매니저들 관리하는 법.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캔박 교관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먼저 우리 캔박 교관께서 이제 강절도 사건에 대한 그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캔박이라고 하고요. 저 경찰 생활은 1993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도란길에서
그 경찰 생활을 한 20몇 년을 하면서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직접 관리한 그 사건 그런 거를 봤을 때 매번 있는 일이에요. 꼭 연말이라서 그런 것보다도 평상시에도 흔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공통점 있는 거는 자동차에 있는 그 물건 같은 거 창문을 깨고 이렇게 가져간다거나 집안에 들은 그 절도 사건, 그 강도 사건 항상 흔히 있는 일인데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런 일들이 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고 이제 뉴이얼스도 다가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주의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많이 이렇게 사러 가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 군데를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는 건 좋은데 물건을 샀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트렁크를 열어서 거기다 그 간단하게 그 물건을 사신 물건을 넣는 것만으로도 한 70~80%를 갖다가 그 도난 사건 그런 거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궁금한 사람들 보면은 바쁘잖아.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홀히 그런 간단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신경을 안 쓰시고 여기 잠깐 5분이면 돼. 여기 들어가서 5분이면 돼. 그 5분이라는 시간 안에 꼭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식당 가서 음식을 투고해서 들어가서 한 1, 2분 내고 계산하고 나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 창문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소지품들이 다 통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연말이 다가옴으로써 또 두 번째로 그걸 갖다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자분들께서도 자동차 같은데 운전하실 때 차에 알람 시스템 돼 있습니까? 알람 시스템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잖아요. 요새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한 뭐 50불서부터 150 비싸봐야 뭐 300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알람 시스템인데 그 알람 시스템 있는 자체만으로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범인들이 차에 왔을 때, 차에 다가왔을 때 알람에서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범인들은 제일 쉽고 간단하고 빠른 그런 피해자들을 지금 항상 타겟으로 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0불, 100불 투자해서 몇천 불어치를 갖다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절도 사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홈 버글리라고 그러죠. 집안에 사실 분이 안 계실 때 이제 들어오는 거. 제 경찰 경험으로서는 퍼센티지가 한 80부터 90%가 그 집안 내려가 아는 사람들이 보내는 거죠. 거의. 예를 들자면 뭐 손님들이 왔다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분들 이제 두신 분들이 있죠. 티네이저. 친구들 이렇게 놀러 오고 하는. 그럼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전자제품이나 뭐 그런 거 이제 자랑하고 싶겠죠. 자녀분들은 우리 집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꼭 가서 그 자녀분 친구들이라는 게 아니라 또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친구분들한테 또. 그러면은 계속 말이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면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 집안에 내력을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해서 그 집을 갖다가 이제 절도 사건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저도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제 딸하고 아들이.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고 집안에.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제 자녀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확신하냐면은 전부 다 가져가지 않았고, 좀 값비싼 물건, 우리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데를 들어가서 타겟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문도 찍고 다 해서 이제 검거를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자녀, 내 아들의 친구의 뭐 아는 그런 어떻게 연결이 된 그 친구가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범행을 갖다가 저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자녀분들 들어오는 거 좋은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리고 좀 자제하시고 또 이제 알람 시스템 같은 것도 잘 해놓으시면은 크게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강도 사건.
강도 사건은 진짜 흉악하고 겁 많이 나고 진짜 잔혹하고 특히 옛날에 비해서 20몇 년 전에 비해서 요새 강도들 범죄자들이 아주 흉악해진 것 같아요. 제가 90년도에서 경찰에서 강도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자들한테 뭐 돈이나 물품이나 그런 거 각취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고 총격적 사고 같은 경우는 별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는데 요새는 그게 좀 달라졌어요. 돈을 주고 물건 달라는 거 다 주고 방한도 안 하고 그런데도 꼭 나중에는 이렇게 총기를 갖다가 쏘든지 아니면 이렇게 칼로 위협을 하든지 다치게 되더라고 보니까 요 최근래에서도 지금 하면업소에서 그 강도 사건 그리고 주인하고 고객 2명이 총상을 입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제가 들었고 그걸 갖다가 보니까 그건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손님들이나 주인이나 반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이 나가면서 총을 쏘고 나갔다는 걸 봤을 때 그건 어떻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왜 걔네들이 그렇게 흉악해졌는지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흉악해졌고요. 그래도 일단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절대로 반항을 하지 마세요. 반항을 하게 되면은 다칠 그 확률이 더 높아지고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근데 그 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쇼핑센터 같은 데서 업소를 갖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서로 눈이 되어주고 서로 귀가 되어준다고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상한 거 봤을 때 네이블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신고 정신 경찰을 부르다든가 뭐 이상한 걸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연말 때는 이제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혼자서 부담하기는 이제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돈을 조금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면서 시큐리티라든지 경찰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위험한 시간들 그때 당시 이렇게 파트타임 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타겟을 목적으로 하고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쇼핑센터 갔을 때 경비차가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경찰차가 보인다든지. 근데 이제 각 쇼핑센터에서 경찰서에서 그런 걸 요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파트타임도 하지만 우리 쇼핑센터 이렇게 순찰을 더 많이 돌아달라. 그런 걸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나만 아니면 그런 정신을 갖지 마시고 같이 특히 이렇게 연말 다가오면서 범죄가 높아질 때는 각 업소 주인들끼리 만나서 이런 경찰들을 불러서 이런 상황을 갖다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비즈니스 분들이 우리 동네 와서 우리 쇼핑센터 와서 부츠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직접 사건 다루고 제가 보고 느끼고 이제 그런 거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여자분들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뭐든지 경찰한테 다 맡기고 경찰이 나를 다 해결해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런 생각 마인드셋을 좀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군의 카운티 자체를 봤을 때 경찰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많아봐야 1000명? 1200명? 그러면은 1200명이라고 해도 1200명이라는 경찰들이 다 숫자 정도는 아닙니까? 다 시프트가 있고 그러면 많아봐야 maybe 다 나눠서 200명? 300명? 300 경찰이 군의 카운티 전체를 다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해라고 제가 봐야죠. 왜냐면은 경찰들은 항상 출동을 해요. 신고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기를 해야 되니까 본인께서 내 자신, 내 가족, 내 프로퍼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가서 총을 사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위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항상 비즈니스 하시다가도 바깥에서 이상한 수상한 사람들이 엄청 보인다. 그 한인업소에서 최근에 발생한 패턴이 보이잖아요. 거기는 외국 손님들이 잘 오는 데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양인들이. 갑작스럽게 흑인 2명이 들어왔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올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러면 아니더라도 경찰한테 미리 전화를 하든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서 어쩌버린다, 그런 거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꼭 911 급한 이머지 상황에서 경찰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패턴이 틀리다, 그럼 경찰 부르세요. 일단 우리 가게에 이상한 손님들이 왔다, 그럼 경찰이 오게끔 돼 있을 거고, 그런 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새 뭐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 스마트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벌어나는 그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제가 경찰 그 특수 그 수사관을 이제 그 훈련을 받을 때 범인들을 이제 수감되는 범인들한테 그 정신과 의사가 가서 직접 이런 인터뷰를 가졌어요. 너는 피해자를 고를 때 어떤 피해자를 고르냐? 다 공통점이 하나였어요. 자기 주위에 무식한 사람, 자기 그 전화 보는 사람, 예? 자기 그 주위에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일 피해자 상대로 고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한인 사회에서 특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른 그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뭐 다른 그 타민족 그런 이제 협회 가서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거 했을 때 보면은, 특히 한국 사람은 풍습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 맞추는 거 좀 꺼려하고 그러잖아요, 풍습적으로. 그렇죠. 근데 제일 쉽게 범인들 갖다가, 여자분들 특히 그거를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파킹나에 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걷져버린다,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눈을 피하게 되면 그거를 타겟으로 삼아요, 범인들이. 그 수감되어 있는 범인들이 인터뷰 도중에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피하고 겁을 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막냐? 쳐다보시래요. 눈을 직접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헬로. 그럼 한마디만, 그 한마디가 그 범죄자의 그 마인드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이콜로지컬 이펙트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위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gut instinct이라는 게 있어요. gut instinct. 꼭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배 안에서 막 이렇게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뭔가 이상하면 분명히 이상한 거고. 꽤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범죄를 갖다 예방할 수가 있는데, 뭐 꼭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뭐 흑인들, 백인들 다 포함해서 방심 때문에 범죄가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그 확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다 인터뷰를 하고 이제 경찰 그 사건을 마치면서 이제 인터뷰를 나누면 꼭 끝에 하는 말이 있어, 공통점이. 나는 아닐 줄 알았다. I don't think I was the one. 꼭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피해자들이 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방심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범인들이 예전 범인들하고 틀려요. 요새 범인들은 경찰 못지않게 연구를 하고 걔네들도 홈워크를 하더라고요. 한국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건 뭐 타민족 여러 민족들을 다 말씀드리는 건데, 타겟을 한번 목표물을 찍으면은 진짜 치밀해요. 얘네들이 한 달을 거쳐서 미행을 하더거나 그 사람의 그 패턴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저쪽 다운타운에서 그 비즈니스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시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범인들이 그 집까지 퇴근하고 돈을 가져가신 걸 파악을 하고 집에서 기다렸다가 차 이제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군품하더라고요. 총격전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건 꼭 한인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주얼리 스토어 하는 거 옛날에 뭐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었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방지하냐?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바꾸시라고. 집에 갈 때 똑같은 길 가지고 가시고, 뭐 은행을 갔다가 똑같은 시간에 간다면 그 패턴을 바꾸시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비즈니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장사해가지고는 이제 끝날 때 이제 돈을 모아서 현금을 갖고 다니는 거 그런 버릇을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틈틈이 은행을 가시다든가 매니저 시켜서 디파짓을 하거나 그런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운전하다 보면은 글쎄요, 저는 경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보여요, 눈에 이상한 게. 운전할 때 보면 똑같은 차가 보인다거나.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운전할 때 특히 큰 금액 돈을 갖고 다니실 때는 항상 리어뷰를 보시고 똑같은 차가 계속 따라다니고 왼쪽으로 가는데 똑같은 차가 있고 그럼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일단 바꾸시고 운전할 때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 일에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할 때 그 주의를 갖다 좀 살펴보는 그런 버릇도 만드시면은 그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그 제프 쿠플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군인 한 분 계셨죠. 그분이 Four Color Code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제가 그거는 경찰 특공대 특수요원에서 배운 건데 그게 여러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컬러가 하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색, 제프 쿠플이 설명해서 하얀색은 잘 때만 있어야 되는 그 컬러예요. 하얀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란색은 자기 주위에 일어난 일을 의식을 하고 있다는 레벨이고, 주황색은 자기가 그 주위에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기 눈에 띄었을 때 뭔가 수상하다. 저게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가지고 차에 갔는데 뭐가 이상하다. 빨간색은 뭐냐면은 자기가 예상했던 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이거 완전히 아주 그냥 나이메어리 악몽 같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항상 사람들은 못해도 4가지 컬러를 해서 항상 옐로우 스테이터스에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제프 쿠퍼 그 군인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눈앞에서 눈이 보이고 그리고 기자님 보실 때 옆에서 일어난 일이 제 눈에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병인가 아니라 직업병인가 봐요 제가. 근데 그런 거 갖다 지금 많은 미국 시민들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 디펜스 택틱, 여성들 디펜스 택틱 미국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항상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 Four Color Code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항상 yellow status, 항상 주의 의식을 하고 주의 의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뭔가 수상한 게 보인다. 그게 바로 오렌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오렌지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 길 건너편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 그럼 그게 오렌지 스테이터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는데도 길을 건너간다면은 빨간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계획을 짜야 돼요. 길을 건너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서 건너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항상 버릇 삼아서 배우셔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경찰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시민들이. common sense요, common sense. 예를 들어서 뭐 가게 같은 데 나와가지고는 그 물건을 샀을 때 거기서 현찰을 확 꺼내가지고 막 카운트를 하더라. 항상 주위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주위에. 그것만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종 범죄들이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컨실드 캐리나 총 갖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하여튼 뭐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네. 조지아나 알라바마나 특히 남부 같은 데는 갈수록 쉬워지고 법적으로.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실제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그럴 확률이 차이가 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So 그게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컨실드 캐리를 갖다가 추천하고 있어요. 세컨드 어메인먼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가 없는 거고 큰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경찰을 불렀을 때 경찰 출동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제일 도라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리가 작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근무했을 때는
신고받고 출동해서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이 경찰이 어디 있는가에도 틀리지만 도라미 경찰서는 최고로 빨라요. 시가 짧기 때문에 평균 2, 3분, 길어봐야 5분. 근데 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일손이 따르다 보니까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간이 10분, 15분, 20분. 근데 범죄의 그 상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불과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경우에 저는 그 많은 한국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총 싫어하세요. 아우, 위험한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총을 갖다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끝이 아니죠. 그거를 연습을 하고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레슨을 받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집안에 범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총이 없어. 그럼 경찰을 불러요. 그럼 경찰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사람 생명이 위급한데 1분, 2분, 1분, 2분. 1분, 2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하는 그 피해자한테는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진짜 며칠같이 경우가 없고. 홈인베이션이라고 아까 내가 깜빡 잊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홈인베이션이 강도 범죄 중에서 최고로 악독한 범죄인 것 같아요.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알면서도 범인이 침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진짜 경찰 생활을 오래 하면서 너무나 흉악한 건 제가 많이 봤어요. 강간, 살인, 금품만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흉악해요. 그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집안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총을 소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봐요. So as long as 자기가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는 트레이닝을 제대로 레슨을 받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총이 있는데 집안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 어린 아이들이 있다. 걔네들이 총을 갖고 놀다가 그런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신문 같은 데 보다시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달렸죠. 여러 방법이 있고 아이들이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을 수 있는 거고. 패턴이죠, 패턴. 저도 경찰 생활을 오래 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총이 항상 있었어요, 집에.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경을 엄청 썼거든요. 애들이 있을 때는 절대로 총에 애들이 쉽게 그럴 때 안 놓고, 애들이 잘 때는 제가 항상 나이스에 놓고 자고. 그런 패턴을 제가 이렇게 배웠어요. 항상.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항상 신경을 썼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방심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들이 항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CCW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그 질문을 저한테 줬는데, CCW라고 간단해요. Concealed Carry Weapon Permit이라고. CCW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음으로써 자기 몸에 총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쪽은 북쪽하고 틀려서 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절차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조제 같은 경우는 21살, 그리고 이제 정서가 없는 분들은 누구든지 가서 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레인지 같은 데 가서 레슨도 배우고, 총도 이렇게 사격도 연습도 해보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들었고, 총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에 내가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범인이 갖다 전력을 딱 들어왔는데 총을 갖고 거기 있는 사람이 총이 옆에 차는 걸 본다. 제일 먼저 누굴 갖다가 사겠지? 총을 쏘겠어요. 그러니까 컨시얼 캐리가 그거예요. 숨긴다, 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몸에 무기를 쏘야 보이지만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총기 그런 무기 같은 거 소유하고 싶으면은 제대로 배워라. 사서 그냥 세이프도 놓은 게 아니라 레인지에 가서 가끔씩 연습도 하시고 레슨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총이나 칼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칼이라는 것도 칼을 짚는 사람이 그 범인 그 도구를 쓰면 그게 위험한 거잖아. 칼도. 그렇죠? 근데 칼은 항상 누구든지 쓸 수 있잖아. 음식을 하거나. 총도 마찬가지예요. 총도 내가 이 총을 제대로 배우고 어떻게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은 그게 꼭 위험한 그 무기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죠. 간단하게. 그래서 총을 지닌 사람하고 안 지닌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죠.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 내가 총을 꺼내서 내 자신을 방어했다는 거하고 없을 때 범인들이 내 생명을 범인들의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 신고하면 경찰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총을 갖고 있는 거는 꼭 그리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누구 그러더라고요. 총이 없으면 그냥 뺏기고 그냥 몇 방울 더 맞고 하는데 옛날 일이죠. 어설프게 총 뺐다가 그렇죠. 쏘지도 못하고 오히려 맞기만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대로 배우라고. 제가 지금 총을 갖고 있지만 범인 지금 들어와서 총을 먼저 꺼내고 우리가 위협했을 때는 절대 꺼내지 않죠. 네. 총을 꺼낸 사람이 먼저 유일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범인이 한 명이 들어왔을 때 누가 총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상황이 안 좋고 뽑을 필요 없고 가만히 없는 척.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런 것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경찰들한테. 이제 경찰 정복 입을 때는 총 항상 차니까. 근데 경찰들도 비번 때 가족들이랑 식당 같은 데 가서 밥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총을 차고 있을 때 그런 거를 가르쳐요, 우리가 또. 범인이 들어왔을 때 총을 꺼낸 상태에서 내가 꺼내면 저한테 불리하죠. 제일 먼저 제가 총을 맞으니까. 그럼 기회를 봐. 범인이 등을 돌렸을 때 총을 몸에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배우라는 소리예요. 총을 가졌다고 해서 먼저 내가 총을 뺀 사람한테 내 총을 빼서 그 사람과 갖다 제압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강도가 이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쳐. 강도가 들어와서 그돈 빼서 좀 뺏고 왔다 갔다 해. 사람 다치지 않았어. 내가 뒤돌아섰어. 근데 내가 총을 쏴서 쏠 수 있어요?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당방위니까 괜히 그렇죠. 또 이제 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 네. 상황이 틀려요. 시츄에이셔널 처벌받지 않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use of force에 들어가는데 네, 그게 참 애매하네.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이 총 갖고 들어와서 위협을 하고 금품을 다 갈취하고 등을 돌리고 그럴 때 쐈다. 나가는 데 쏘면은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죠.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미국 법에 의하면은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내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쏘았다는 거는 정당방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이라는 게. 애매하겠네, 좀 상황이. 그러니까 다 상황이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조지아 캐리.org라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미국 그 커뮤니티. 그 친구들이 그런 것만 가르치는 친구들이에요. 그 비영리 단체가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변호사들서부터 예전에 한번 내가 그분들 초대해서 90년도 후반쯤에 한번 그 한인회에서도 기자회견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CCW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 언제 자기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제가 한번 주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지가 않아요.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범인이 들어와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금품을 가치를 하고 나한테 와서 등을 돌린 상태에서 저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제 뭐라고 그럴까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틀리겠죠. 제 목숨이 위협을 느꼈다. 내 목숨이 위협이 느꼈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앞이든 등이든. 네. 왜냐면 나가진 않았잖아.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 다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여기 플로리다에서는 괜찮고 조지아에서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플로리다. 아니요, 조지아도 괜찮아. 아, 그래. 조지아도 스탠드 유 그라운드가 있어요. 스탠드 그라운드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 정당 광위니까. 스탠드 그라운드 플로리다는 그 타이틀을 그렇게 진 거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조지아 그 self defense하고 다를 게 없어요. 네. 자기 목숨, 자기 주위에 있는 현황한 시민들이 목숨 위협을 느꼈을 때는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그게 플로리다 스탠드 그라운드 러하고 조지아하고 틀릴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특히 그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 구로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존도댕이 들어와서 물건을 갖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가는 무기도 없이 그냥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등에다 총을 쐈을 때 그거는 정당방위가 아니죠. 왜냐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죽인다는 건 미국에서 법에서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그렇죠. 목적이. 근데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그 족도동에 칼을 갖고 들어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총을 쐈다. 그거는 정상방위가 되지. 확실하게. 그리고 칼이나 총을 들고 와서 물건을 갖고 도망가는데 그걸 쐈다. 그 미국에서 흔하게 말하는데 법이 흑백이 아니에요. 그레이 에리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저스티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법행 그 코트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의 목숨에 그 위협이 느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방위로 들어갑니다. 저 비즈니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제가 컨실드 캐리 그 웨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산책 그 트레일링을 좋아해요. 예, 산에 예. 걷고 근데 와이프하고 가끔 걸는데 좀 이렇게 좀 깊은 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기서 젊은 애들이 걸어와. 네. 흑인 애들 2명이 막대 들고. 그럼 굉장히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무서워요, 솔직히. 그래서 같이 지나가면 다행이다 그러고 그러는데 걔들이 마음먹으면 여자를 다 막는 거다. 이런 놈들 와서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 파악에 공원에 총을 소지하고 걸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 CCW를 그 소지하시는 분들이 세 분들은 못 갖고 들어가요. 총을. 첫 조지아에서? 번째는 조지아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연방정부 건물 못 갖고 들어가고 학교. 그 다음에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 property,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파크 같은 데 있죠. 스테이트 파크.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파크. 그럼 카운티 파크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카운티 파크는 괜찮아. 그 세 가지만 피하시면 CCW를 갖고 계시면 어디든지 총을 소유하고 그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이게 집에 강도를 만날 때 강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일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이 하이웨이에서 멀리 가 있는 집은 잘 인도해지는 않아요. 하이웨이에서 가까울수록 좀 잘 하기 쉬운 정도라고. 그렇죠. 이제 범인들이 제가 치고 빠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 치밀하다고 연구하고 경찰 못지않게 다 플랜 작전을 다 따고. 그래서 집에서 하이웨이 나가는데 30분 걸리면 20분 걸리면 잘못하면 그렇죠. 경찰한테 포위다. 근데 이제 그런 범인들보다 더 많이 흔한 범인들은 그냥 target of opportunity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급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뭐 그런 범인들 같은 경우는 따지지 않죠. 네, 절대로. 그런데 이제 그 종종 그런 치밀한 그 무슨 조직 같아요. 조직 같은 그 범죄자들이 요새 많이 활동하는 거 제가 지금 직접 보고 느끼고 그 다른 경찰서에서 일하는 그 형사들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미팅도 갖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요새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런 들었어요. 어디 통계도 좀 있을까요? 그 애틀랜타 시에서는 네. 발표를 하는데 근데 다른 지역은 별로 네, 그 통계가 참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시리, 자기 카운트에서 범죄가 높다 그런 걸 갖다가 쉽게 경찰서랑 이렇게 내지 않는데 뭐 기자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Freedom of Information이라고 그걸 갖다가 사이트에서 그 각 디파트먼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아이디어마이스에서 달라고 직접 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뭐 제가 어디서도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건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그 경찰 분들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형사들 경찰 생활 오래 해보니까 그런 친구도 많이 알거든요. 서로 만나서 저를 싸다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정보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을 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위 환경을 항상 신경 쓰고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부탁드릴까?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협회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업소를 한 서너 개 갖고 계신 이제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랜 기간을 이제 각자 이제 그 매니저들한테 맡겼나 봐요. 서너 개 이제 그 업소를.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뭔가 이제 좀 이상했나 봐요. 뭐 계속 비즈니스는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매상이 계속 이제 좀 줄었다.
이제 매년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니저들이 뭐 이제 투 시프트가 들어왔는데 돌아갈 때마다 이제 뭐 금액의 차이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주방 쪽에 계신 분한테도 이제 부탁을 했고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는 하여튼 뭐 기술적인 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보이드가 계속 생기면서 이제 물량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라는 걸 물량이 있었는데 보이드 된 게 한 300개 정도면 700개만 이제 그날 이제 매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0개는 이미 주방 쪽에서는 만들어져서 소비가 됐는데 그 300개는 매니저 손에 의해서 이제 보이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거의 매일 반복이 됐다는 거죠.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캔박 교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한번 만나서 한번 상황을 들어보고 해서 이제 그분한테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그 지금 그분이 1년치만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쭉 매상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 매니저 한 4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게요. 지금 거의 이 기내 카운티나 어디 식당의 매니저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뭐 고깃집도 없고 뭐 하여튼 어느 식당이든 뭐든 뭐 드링크를 하든 뭐 카페를 하든 뭐든 다 젊은 친구들이 다 매니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친구들한테 잡이 생겨서 좋기는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둘이 같이 매니저인데 우리 캔박이 저보다 선배예요. 그 업소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보다 더 돌아가는 건 더 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일을 하기가 해서 먼저 혼가를 혼자 치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저녁 시프트 매니저니까 내가 낮에 이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중에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하루에 한 200불씩 이렇게 할 수 있다. 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제가 200불 해서 이제 뭐 먹고 또 데이타임에 또 우리 캔방 매니저가 이걸 하루에 400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주인이 한 달이면은 얼마겠어요? 그럼 그게 1년치라 그러면 몇만 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캔방한테 이제 제가 뭐 어드바이스해서 그러니까 그 매니저 관리나 종업원 관리를 보통 대부분 서너 개 있는 업소 주인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더라고요. 보니까 저녁에 그냥 주는 대로 뭐 이렇게 이제 비어서 쭉 매상 뽑은 거냐 주고 거기에 뭐 보이든 몇 개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걸 일일이 매일마다 체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캐시 뭐 2,000불에 2,000불 뭐 나머지는 전부 카드였습니다 해서 그냥 주잖아요 매니저들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받고서 아직 그걸 꼼꼼하게 다 체크업하지는 않잖아요. 그 서너 개만 매장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아차 싶었다 하면은 벌써 한 1년이면 한 5, 6만 불이 날아간 거예요. 공중에서 그냥. 그 매니저 친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 제가 아는 이제 몇몇 또 식당들도 과거에 많았어요. 2, 3년 전만 해도 막 5, 6만 불씩 되는데 막 매니저 젊은 친구들이 막 고급차 막 6개월에 한 번씩 막 바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사가 잘 되니까 뭐 매니저 뭐 월급도 괜찮고 팁도 괜찮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결국 그런 거는 다 그 매상에서 이제 약간 뭐 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연말도 되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한인타운에 보통 뭐 식당 같은 경우도 한 2, 3개씩 거의 뭐 한 업주께서 하시는 그런 뭐 고깃집들도 많고 뭐 카페도 많고 뭐 빵집도 많고 여러 가지 많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종업원이나 뭐 매니저 관리 그렇다고 또 주인이 같은 한국 사람이고 또 젊은 친구인데 그걸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걸 폴리스 불러서 그 제일에 집어넣기를 원하겠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뭐 내 업소에서 일을 못하지만 다른 업소를 가든지 뭐 자기가 어떤 다른 자국에서 매달 어떻게 뭐 상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캔막 교관이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캔막 교관한테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업소를 하고 계시는 업주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상황적으로 좀 경작심도 갖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종업원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 관리하고 경영분 관리. 그것도 꼭 한인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외국 그런 비즈니스나 업소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금전적으로 봤을 때 최고로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범죄가 바로 그거예요. 인플로이트 직원이 돈을 이렇게 장난치거나 돈을 가져가는 거 이런 절도, 뭐 강도 그런 거보다
최고로 사업하시는 분께서 타격을 오른쪽으로 많이 보는 게 그 일이에요. 근데 그걸 100% 막지는 못합니다. 100% 절대로.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저 거기에 그 직위가 좀 높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 러스를 미리 버젯에다가 인클루드 하고선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1년치를. 그러니까 걔네들 예상을 하는 거죠. 1년에 우리 회사에서 인터널 데스로 예를 들어서 뭐 1밀리언, 2밀리언, 10밀리언 그거를 그런 예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중소기업체나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 하신 분들 예방 간단해요. 그런 피해자분들하고 그 사장님들하고 내가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또 여러 프랜차이즈고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다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것보다도 너무 믿어버리더라고요, 직원들을. 범죄자들이 참 다양한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범행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직원이랑 같이 둘이서 짜고 하는 게 있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캐치하는 게 힘들어져요. 진짜로. 매니저,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에 플로어 매니저하고 키친 매니저하고 둘이만 짜면은 주인 모르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걔들이 훔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키친 매니저는 뭐를 관리합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재료 같은 거 많이 관리하죠. 그 플로어 매니저는 거기 손님들 받고, 그럼 걔네 둘이서 짜고선으로 뭐 10만 불, 20만 불씩 하게 하는 건 뭐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미국 그런 큰 그 5스타 호텔 뭐 그런 정도 그 식당 같은 데서. 그러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각 비즈니스 뭐 고깃집이든 식당이든 빵집이든 사장님들께서 하루하루 매사 갖다가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드시지만 각 한 매니저한테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매니저한테 그 POS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100% 이렇게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POS 그 레지스터 그런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무조건 void 할 수 있는 그런 그 액세스를 restrict를 하든지, 리펀드 같은 거, 리펀드를 했을 때는 거기 이유를 적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허락을 받았는지 그런 시스템을 조치해야 되고, 단 한 사람한테 그 responsibility 다 주는 게 아니라 checks and balances라는 게 있어요. 세 명이서 서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거 뭐 미행하라는 게 아니라 responsibility, 책임감을 이렇게 세 명한테 주게 되면은 이 사람 혼자서 결정을 못하고 이 사람이 알아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레지스터에다가 그 POS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걸 많이 막을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장님께서는 그 POS 시스템 캐시 레지스터 나오는 그 리포트를 한 분씩가 뭐 6개월, 7개월, 8개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니저 역할은 데일리 리포트를 뽑아야 되고 캐시 레지스터에서, 그리고 일주일치를 사장한테 보고한다는 그런 그 절차를 마련하면 사장이 보고 거기에 오차리 없으면 오케이 하고, 거기서 오차리 있으면 그 매니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사장님께서 항상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봤을 때 이게 캔슬이 됐다, 보이드가 됐다, 그걸 물어보셔야죠. 왜 이건 캔슬이 된다고. 매니저로서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걸 설명을 못하면 그 매니저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장난친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가 있고. 예전에 그 세탁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머니세요. 네, 그 직원을 하나 썼는데 이상하게 돈이 이상하게 막 예상대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캐시레스를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캐시레스의 액세스 100% 액세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어치 물건을 사갔는데 100% 받고 30불을 레지스를 놓고 자기가 70불을 갖고 레지스 들어가서 에딧을 하더라고요. 물건이 100%어치가 아니고 30%어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사장이 데일리 액티비티 그거 뽑으면 그 뻔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3개월 동안 모르시고 신경을 안 쓰시고 있다가 그런 피해를 많이 보신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주인이 나서서 내가 everyday, daily 리포트를 본다는 것 갖다가 직원들한테 인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어주면 걔네들이 장난을 못 치죠. 주인이 와서 항상 체크업을 한다는 걸 걔네들이 알죠. 근데 거의 피해보신 사장님들하고 내가 그 얘기를 해보면은 그걸 아예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뭐 제대로 하겠지. 자기 이제 뭐 골프 치러 다니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이렇게 사업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랬을 경우에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다른 사업에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업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리포트를 검토해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만 한다면은 직원들도 그런 범인을 갖다가 저지를 않을 수 있다는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 이게 참 민감한 문제더라고요. 딱 봤을 때 이거 완전히 형사 문제거든요. 형사법을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경찰들을 이렇게 인volve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나 2000년대 초대나 지금이나 틀린 건 없어요. 만약에 직원이 돈 훔쳐갔다는 걸 발견하고 증거를 마련해서 경찰을 인volve 하지 않고 그 직원하고 둘이 타협을 지겠다. 그 직원이 내가 돈을 갚겠다. 경찰 부르지 마십시오. 해서 동의를 하고 금전 관계 거래가 있으면 형사법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민사법으로 됩니다. 이게 미국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걔네들 인생 진짜 경찰 불러서 정가 생기면 망치지 않을까. 그런 한인 그 사회에서 보면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동의를 하고 갚은다고 해놓고서는 그 친구가 안 갚고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으면은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형사법으로 처리하면서 민사법으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동시에.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앞날을 걱정을 해서 불쌍해서 봐주는 입장에서 경찰을 인volve를 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갚아라 그런 동의가 있고 컨트랙을 쓰거나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 발견되면은 그 즉시 형사법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민사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를 항상 알고 계시고요. 그 민사를 했는데 진짜 그 친구가 뭐 타주로 간다든가 그냥 중간에 없어지고 그러면 제 경험상 민사법으로 그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요, 힘들고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나 이제 돈 없어, 배째라를 치고 나면 어떡하던데.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짭을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짭 가면은 그 친구 새로 짭 간 데 가서 거니시면을 가다가 또 신청을 하고 또 법정으로 가서 코트에서 그 오류를 받아서 계속 솔브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예민해요. 힘들고. 미국 민사법이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예. 만났던 그 사장님도 이 젊은 친구들 4명을 갖다가 이 형사적으로 그런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 왜 딱 대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업소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액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만 정확히 한번 결론을 한번 줘보세요. 그 업주께서 그런 이제 상황을 맡았을 때 그 매니저나 이 친구들한테 어떤 식으로 딱 대응을 해주면은 좋은 건지 그것만 결론을 한번 줘주세요. 이게 그 친구들의 그 앞날이 걱정돼서 경찰을 인volve 하기 싫으면은 그 피해본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타압을 지는 상황에서 받을 때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피해본 금액 그걸 다 받는 조건으로 제가 지금 애바이스 드릴 수 있는 건 그거고요. 만약에 전부 다 받지 못하고 조금씩 갚겠다는 거는 찬스를 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민사법으로. 이제 제가 경찰 신분으로서 이렇게 타압질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수로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이 앞날이 걱정된다면은
그 피해 금액을 받으시려면 다 한 번에 처음부터 받으셔야지 나눠서 받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뒤늦게 경찰 그 형사법을 다시 넘겨야겠다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방지를 해야 되겠죠. 사장님들께서 신경 쓰시고 매일같이 그 리포트를 못 보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봐서 옷차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주인이 직접 그렇게 나서서 그 체크한다는 그런 그 인식을 심어주면은 아무리 젊은 친구들도 유혹에 넘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업소 주인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캔 교관한테 되게 뭐죠? 공중을 받는 거. 그거는 어떤 조력이 있어요? 공중 받는다는 거. 그 공중 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 민사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중을 받음으로써 이제 나중에 민사법원에 가서 그 공중 받은 그 소리를 갖다가 이제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것 뿐이지, 뭐 특히 그거 갖고서는 뭐 형사법으로 넘길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민사법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더 증거물로 쓸 수 있다 그 소리죠. 근데 뭐 공중 받을 필요 없이 개인으로 컨트랙 쓰고 사인하고 지문 찍고 똑같은 거예요.